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3일, 30일 아침 시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10월 달이 되죠. 중요한 한 달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흐름이 되게 중요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새벽 그날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혼조세 마감인데 이제 국채금리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이 컸습니다. 국채금리가 작년에 1.56%까지 갔었고 종가는 1.54 정도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저께 미국 시장은 주가 상승이 제법 있었죠. 미국 시장의 주가 상승이 제법 있었어요. 종가상으로는 뭐 0.26% 다우가 올랐고 나스닥이 0.24% 정도 하락해서 마감했지만 장 초반에는 주가가 상당히 올랐어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어저께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였죠. 사실 어저께 국내장이 한 2% 정도 빠졌다가 거의 절반 정도 되돌리고 끝났어요. 거기에는 그 나스닥 미니 선물이 장중하대 0.8%, 그 다음에 장 끝나고 1% 넘기까지 상승했었죠. 그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었더니 오히려 다운은 별게 없고 나스닥도 빠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저께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 오늘 반영할 수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근데 요 근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장중에는 그 미니 선물이 굉장히 강세의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본장감은 바뀝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장을 방어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지금 현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물량을 털어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개인적 생각이니까 참고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문제가 됐던 거는 미국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어제 제가 마감 시간 안 하고 라이브를 했잖아요. 무료 라이브를 했는데 거기서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됐어요. 제롬 파월이 지금까지 뭐라 그랬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이다 라는 표현으로 계속 얘기를 했죠. 일시적이라고. 근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시적일 수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점점 쌓아지면서 터지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일시적이라고 무시를 했죠. 그것을 제롬 파월이 ECB가 주최하는 정책 포럼에서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언급하냐면 최근 인플레이션 상세가 공급 병목 현상으로 내년까지 지속할 수 있다. 일시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시장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내년까지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완화적 표현인 거죠. 정상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시장의 화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주가는 더 폭락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내년까지 지속할 수 있다. 내년 정도면은 인플레이션 내려올 수 있다. 그럼 내년이 뭐가 있죠? 테이퍼링 끝나고 금리 인상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년까지 인플레이션 되면 나는 금리 인상 할 거야.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싸움이겠죠. 인플레이션 상승이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이끄는 어떤 증거가 있다면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금리 인상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건데 참 어렵게 얘기한 거죠. 뭐 증거를 찾는다는 등 뭐 내년까지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지. 결론은 내년에 금리 인상 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롬 파월이 임기가 내년 2월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그 민주당 상원 의원이 연임에 대해서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제롬 파월이 있는 2월 전에 금리 인상할지 이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속도가 지금 5%대잖아요. 6% 넘어가면 그 금리 인상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 좀 보면 다우는 일단 뭐 아래꼴이 살짝 생겼죠. 근데 이 의미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의미 없다.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죠. 일봉상으로 보시면 이제 아래 어저께 빠지다가 어저께 장중에요. 장중에 보니까
마이너스는 안 됐네요. 그죠? 마이너스는 안 됐고, 0.02% 정도까지 갔었네요. 그래서 일단 좀 이런 모습이었고, 그다음 나스닥이죠. 나스닥은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나스닥은 음봉이 더 커졌죠. 그래서 전일 음봉을 좀 깨트리는 모습이면서 주봉상으로 20주선을 깨는 모습. 이제 나스닥이 시장의 방향성의 키를 갖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오늘 새벽에 끝난 장으로서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 차트를 유심히 봐라라고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차트에서 20주선 깨지면은 다우는 그냥 따라갑니다. 다우가 중심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근데 가끔은 먼저 시동을 걸어주는 시장이 생깁니다. 그거를 보면은 현재 나스닥이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차트상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에 키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원달러입니다. 원달러. 여기환율이요. 1188원 89전에 끝났어요. 1188원 89전. 어저께 국내장 1188원까지인가 갔었어요. 원달러가. 어저께 국내장이 1188원 50전에 끝났고 종가는 1181원에 끝났는데 다시 여기환율에서 1188원을 가버린 거예요. 그 88원, 그러니까 88원 90전, 어제 장중 고점을 돌파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월봉의 기준선 수평관 값인 1190원을 오늘 돌파 시도를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원달러는 이제 무인정격이 된 거예요. 무인정. 이제는 뭐 노마크 찬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항이 없어요. 그냥 뭐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들었어요. 그거를 뚫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원달러는 이제 방향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라 1188원 89원에 9전에 끝났기 때문에 오늘 1190원을 돌파 시도를 국내장에서 하는지 이게 또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는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코스피가 어저께 3040 정도까지 갔다가 3060에 끝났는데 3000이 약간 위태위태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코스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코스피 보시면 일단 저는 이제 60주선까지 아마 열릴 수 있다고 봐요. 1차적으로요. 제 1차적 목표치는 더 밑에 있지만 60주선을 한번 조만간 싸움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2900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번 만기 전에 아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면 옵션 포지션상으로는 저 부분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이거는 뭐 포지션 상황이나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모습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차트가 굉장히 좀 위험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죠. 어저께 삼성전자 3% 빠졌어요. 60주선 이탈하고 끝났죠. 오늘 어떤 모습이 나올지 좀 봐야겠지만 만약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또 흘러내리면 주가는 많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나마 삼성전자가 무너졌기 때문에 주가 종목들이 버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뉴스 나온 것 중에 하나 그 연락사무소 뭐 설치하자 북한에서 얘기했는데 참 이해 안 됩니다. 그죠? 뭐 정상회담 얘기 나왔다가 미사일 쏘고 또 안 되면 또 다시 연락사무소 얘기하고 계속 그 시장을 흔들어요. 근데 요번에 제가 아마 얘기를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들어온 그 외국인들은 아마 이 북한발 이슈를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슈로 또 그 외국인들이 살아나려고 머리를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 상황에 딱 직면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의 현선물의 흐름을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죠. 북한발 이슈 요게 또 아침부터 뉴스로 터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일까 우리나라는 참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게 나온 이유는 아마도 주가가 빠질 때 못 나간 돈 그거 나가려고 들어온 것일 수도 나온 뉴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이건 개인적 내피셜입니다.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냥 타이밍상 그렇게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벌써 말일입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결과 내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